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돈 만드는 방법 하면 적금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적금의 매력은 줄어들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원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5년 말 285조 6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 늘어난 327조 3천억 원으로 요구불 예금 성격이 강한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면 416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요구불 예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1년 기준 1.8%, 평균 1.49% 수준. 1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평균 금리를 적용하면 126만 원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정 기간 큰 돈이 묶이는 것에 비해 이자 수입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은행들도 혜택이 쏠쏠한 수시 입출금 통장을 출시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0.1%에 불과한 수시 입출금 통장이 아닌 연 1.5%까지 이자를 챙겨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통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잔액 한도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설이 끝나자마자 유통업계가 장난감과 해외 명품 등을 싸게 팔고 나섰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어린이, 명절 스트레스를 풀려는 분노의 쇼핑객의 지갑을 겨냥한 일명 포스트설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이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대 한 면이 장난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기 만점인 로봇부터 귀여운 인형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세뱃돈을 두둑이 챙긴 어린이들의 지갑을 겨냥한 기획상품전입니다. 백화점은 일명 분노의 쇼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이 모인 데다 명절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이 늘면서 업체마다 해외 명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고 나선 겁니다. 안마기기나 아로마 제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 등 힐링 상품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한 홈쇼핑에서는 설 연휴 다이어트 용품과 여행 상품 등의 주문량이 연휴 전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통가마다 설 이후 포스트설 마케팅에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백화점 설 선물 세트 판매가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뒷걸음질 치는 등 대목이 사라지면서 설이 낀 1월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할 정도로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일찍 찾아온 설 탓에 올 상반기 마땅한 대목도 없는 가운데 명절이 지나고 잠깐 소비가 몰리는 이때 어떻게든 손님을 잡으려고 유통업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공식적인 경제지표보다 12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23.7포인트로 정부 공식 지표에 따른 고통지수 2.0포인트의 약 12배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전년과 비교해서 1.0% 상승했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지표의 9배에 달했습니다. 공식 실업률도 4%를 밑돌았지만 체감 실업률은 11%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시작으로 보호무역을 노골화하면서 한미 자유무역 재협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걱정이 없다고 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주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선언에 이어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의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세탁기 등에 이어 지난달 말 한국산 화학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낙관론도 있습니다.
I don't think we are concerned or fear about a renegotiation. And I think there is, in fact, a lot of misunderstanding about Trump's policies. It appears to be protectionist, but rather than protectionist, what he's pursuing is interests of America.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조작 비난 공세가 중국에 이어 일본, 독일로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환율 관찰 대상국인 한국의 위치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 기준을 바꿔 한국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한 뒤 이를 명분으로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고 무역협회는 대미 통상 로비를 위해 새로 미국 로비회사까지 고용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까지 만만치 않은 대내외 악조건을 마주한 우리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구글이 5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의 2017년 글로벌 500개 브랜드 가치 집계에 따르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070억 달러로 1년 사이 27% 감소한 반면 구글의 가치는 1,095억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1년 전보다 한 계단 올라간 6위를 기록했고 현대는 60위로 전년 37위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작년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의 실적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 내수 판매에서 작년보다 각각 9.5%, 9.1% 줄어든 45,100대, 35,012대씩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은 SM6와 QM6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지난해 1월에 3.5배에 달하는 7,440대를 팔았습니다. 한국 GM과 쌍용차도 각각 지난달 국내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5%, 6.8%씩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어렵게 취업문을 뚫어도 출석에 발목 잡히는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학이, 대학은 교수가, 교수는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대학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 3개월 뒤 연수원 입소를 앞둔 A씨는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수원 입소로 마지막 학기 수업 출석이 어렵게 된 겁니다. 출석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이제 함으로써 그 학점 이수가 가능했었는데요. 2, 3학점이 필수 학점이기 때문에 2, 3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교수는 원칙대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학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최근에 잘못하다가 무슨 업무방해죄로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니까 교수들이 이제 절단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는. 이 경우 A씨는 4년 뒤 재적이 되는데 5년간 휴직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학교에 돌아와야만 재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출석 대체 방안을 마련했지만 고려대는 교수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김영란법 담당 부처인 권익위는 교육부 관할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결국 답답한 건 교수와 학생입니다. 어느 쪽에 도움을 요청해도 제가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잘 해보라는 답변만 오고 부모님이 밀어주신 건데 괜히 돈만 낭비하고 졸업장도 못 받고.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비리폭로 이후 당면하는 현실은 혹독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생겼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명지전문대에서 시험 대리 출제, 교수 갑질 등 수십 건의 내부 고발을 했던 이상동 겸임 교수. 그가 용기를 낸 이유는 학교 학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정당하게
그 자신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고 최소한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공익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최근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공익 제보를 한 당사자만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내부 고발자를 위한 시민단체가 최근 생겼습니다.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등이 모인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은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론 부족하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회 산하의 특별기구를 마련하고 또 내부 고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일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은 내부 제보자 소송비 마련, 법 제정 등을 위해 소셜 펀딩과 벼룩 시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출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한 직원은 근무 시간을 의무 단축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근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자녀를 둔 A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인 지난달 15일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이 지난해만 전국에서 19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보나 PD가 전해드립니다. 구급차 안 침대에 엎드려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폭행은 몇 분간 이어졌지만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송 중이던 중년 남성도 갑자기 화가 난 듯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더니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구급대원이 폭행을 피하려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나와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119 대원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지난해 199명이나 됩니다. 42명은 징역형을, 44명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명, 부산 21명 순이었습니다. 119 구조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통계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소리 아나운서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핫한 세대는 어느 연령대인지 아시나요? 네, 핫하다는 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단연 60대겠죠. 얼마 전 6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 수를 역전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 4천 명이었고요. 20대 취업자는 37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13만 8천 명이 많아져서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네, 일하는 20대보다 일하는 60대가 더 많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령화됐다는 신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령층 인구가 청년 세대보다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521만 3천 명에서 2016년 987만 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7만 4천 명에서 64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령층 취업자 수가 늘어나서요, 이 청년들을 앞지른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런데 60대 인구 증가세보다 취업자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60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게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인데요.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만 65세이기 때문에 60대 초반은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생활비 조달을 걱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자녀인 2030 세대가 극심한 취업난 등을 이유로 캥거루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부모들이 경제적 가장 노릇을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네, 요즘은 정말 60대면 한창이라는 말이 빈말 같지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취업자 일자리 질은 그럼 어땠나요? 네, 아쉽게도 단순 업종이 많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노령층 취업자 가운데 26.2%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요. 22.9%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였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은 관리자와 전문가는 9.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취업자의 과반수는 단순 임금 업종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계형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 세대들의 노후 준비 필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본 세대는 어느 연령층이었나요? 네, 이번에는 40대의 경제적 고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3분기 기준 이 40대 가구주의 소득은 505만 2,153원으로 전년 대비 0.03% 감소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소폭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40대의 소득이 감소한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40대는 생애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세만을 기록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40대는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세대가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들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40대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40대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9%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5%에서 10%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또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40대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5.9% 줄어들어 월 평균 97만 8천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 소득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일 텐데요. 한창 40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이 있는데요. 저금리의 여파로 월 평균 5,759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또한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60대에 이어서 40대까지 정말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쯤 되면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대출금으로는 너무 힘들고 물가는 너무 비싸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정말 힘드네요라는 푸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사교육비도 어마어마하고 부모님들 병원 출입도 많아질 시기, 보릿고개처럼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이래저래 돈 쓸 일만 넘쳐나고 돈은 언제 모으냐는 자포자기 심정의 글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에서 희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양극화지수, 소득격차, 소득 집중도 모두 나빠졌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불평등은 막지 못했는데요. 공정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치열한 토론과 해법이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